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계를 소개합니다. 손목이 아닌 주머니에 혹은 책상 위에 놓이는 시계. 티파니의 휴대용 슬라이드 아틀라스 트래블 알람 시계입니다. 1990년대 티파니는 170년 역사의 상징을 손바닥 크기로 압축했습니다. 블랙 레더 케이스, 슬라이딩 커버, 그리고 로마 숫자가 새겨진 다이얼. 여러분은 티파니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로빈스 에그 블루박스, 오드리 헵번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늘은 그보다 더 오래된 뉴욕 그 자체였던 티파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37년 찰스 루이스 티파니와 존 비 영이 뉴욕 시청 맞은편에 작은 가게를 엽니다. 문구와 고급 잡화 상점이라는 수수한 간판을 걸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럽 수입품이 지배하던 시장이었습니다. 1853년 찰스 티파니는 사업의 중심을 고급 주얼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 유명한 블루북 카탈로그를 창간하며 시그니처 로빈스 에그 블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티파니는 1847년부터 이미 시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유럽 명품 시계의 중개 판매였습니다. 1854년 티파니는 파텍 필립과 계약을 맺고 미국 최초의 공식 리테일러가 됩니다. 바쉐론 컨스탄틴, 오데마 피게까지. 당시 미국에서 스위스 하이엔드 시계를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 바로 티파니였습니다. 1866년 티파니는 아메리카 최초의 크로노그래프로 평가받는 티파니 타이머를 선보입니다. 과학, 공학, 스포츠 이벤트에 사용된 스플릿 세컨즈 스톱워치였습니다. 그리고 1874년 티파니는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만들겠다고. 스위스 제네바 플라스 코르나뱅에 최첨단 4층 규모의 시계 제조 공장을 설립합니다. 금 소재 회중시계, 시간과 쿼터 아워를 차임으로 알리는 복잡 무브먼트, 다이아몬드 세팅 라펠 워치, 에나멜 다이얼의 꽃 문양과 세밀한 조각이 새겨진 시계까지 직접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티파니의 아메리칸 와일드 로즈 라펠 워치가 최고상을 받습니다. 수석 디자이너 폴딩 파넴의 다이아몬드와 에나멜의 걸작이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 컬럼비안 박람회에서도 시계 케이스와 천문 시계로 메달을 받습니다. 유럽 브랜드들을 제치고 미국 브랜드가 이룬 쾌거였습니다. 1920년대 아르데코 물결이 뉴욕을 휩쓸 때 티파니는 다이아몬드 세팅 손목시계를 선보입니다. 수동 무브먼트의 기하학적 디자인, 시계가 곧 주얼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의 이야기.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의 아서 로스트론 선장은 706명의 생존자를 구합니다. 생존한 3명의 부유한 여성 승객들은 감사의 표시로 18K 금 회중시계를 선물합니다. 티파니 제작 제네바 투숑 무브먼트였습니다. 이 시계는 2024년 티파니가 197만 달러에 다시 구매했고 지금은 브랜드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88년 역사 중 150년 이상이 시계와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부업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1853년은 티파니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주얼리 중심 사업 전환, 블루북 창간과 함께 또 하나의 상징이 탄생합니다. 브로드웨이 550번지, 새로 지은 건물의 파사드가 단조롭다고 느낀 찰스 티파니는 친구 헨리 프레데릭 매칠러에게 조각을 의뢰합니다. 매칠러는 원래 선박의 뱃머리 장식, 이른바 피겨헤드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의뢰받은 주제는 아틀라스, 그리스 신화 속 하늘을 떠받치는 타이탄입니다. 하지만 매칠러가 만든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아틀라스 조각이 근육질의 거대한 존재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매칠러의 아틀라스는 날씬하고 수염난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당당히 서 있으며 왼발은 마치
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는 듯 받침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가죽끈 하나만 두른 채 그는 하늘 대신 시간을 떠받쳤습니다. 어깨 위에 시계를 들고서. 전나무로 조각된 이 9피트 높이의 작품은 청동처럼 보이도록 페인팅되었습니다. 목조 조각의 걸작이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공공시계 중 하나가 되었고 뉴요커들은 자신의 시계를 이 아틀라스 시계에 맞추곤 했습니다. 1870년 티파니는 유니언 스퀘어로 이전합니다. 아틀라스도 함께 옮겨집니다. 35년간 유니언 스퀘어의 상징이 됩니다. 1905년 스탠퍼드 화이트가 설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대리석 궁전 5번가 401번지로 또다시 이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건물에는 어떤 표시도 없다. 유일한 티파니의 표시는 3층 외벽, 거인 아틀라스의 어깨 위에 있는 거대한 시계뿐이다. 광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틀라스가 곧 티파니였습니다. 1940년 9월 7일 마지막 여정 5번가 57가 코너 현대적인 건물로 이전합니다. 석회암, 화강암, 대리석 파사드는 장식을 배제했습니다. 오직 아틀라스 시계만이 유일한 장식이었습니다. 1990년과 2006년 두 차례 복원 작업을 거쳐 17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욕의 시간, 티파니의 시간을 알리며 1980년 티파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건물 파사드에 아틀라스 시계를 손목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입니다. 존 로링, 티파니의 디자인 디렉터가 만든 아틀라스 워치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고부조로 두껍게 표현된 로마 숫자 시간 표시. 이 디자인은 미국 특허를 받을 만큼 독창적이었습니다. 1983년 아틀라스 워치는 정식 컬렉션으로 자리 잡습니다. 로링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티파니를 위해 만든 많은 디자인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지속력이 있었고 주얼리로 훌륭하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1995년 더 큰 확장이 일어납니다. 아틀라스는 주얼리 컬렉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로마 숫자는 티파니의 새로운 시그니처 모티브가 됩니다. 바로 이 시기 오늘의 주인공이 태어납니다. 아틀라스 트래블 알람 시계. 손목도 목도 아닌 주머니와 책상을 위한 시계입니다. 건물 파사드의 거대한 시계를 2.375인치 약 6cm의 원안에 담아냈습니다. 1853년 원조 아틀라스 시계를 손바닥 크기로 압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남았습니다. 로마 숫자 베젤, 시간을 알리는 기능, 그리고 휴대성. 1850년대 뉴욕 시민들이 거리에서 올려다보던 그 시계를 이제는 손바닥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휴대 가능하게 만든 것, 그것이 이 작은 시계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블랙 레더 클레드 케이스. 손에 쥐었을 때의 첫 느낌은 견고함입니다. 가죽으로 감싼 케이스는 금속의 차가움을 완화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합니다. 손끝으로 밀어내는 슬라이딩 커버. 이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다이얼을 보호하는 동시에 열고 닫는 행위 자체가 시계와의 교감이 됩니다. 포켓 워치의 뚜껑을 여는 그 의식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커버를 열면 나타나는 로마 숫자 베젤. 아틀라스 컬렉션의 시그니처가 2.375인치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실버 다이얼은 깔끔하고 검은색 다이얼은 명확합니다.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티파니 & 코 로고가 쓰여진 부분이 바로 알람이 가능한 핸즈 역할을 하여 여행용 시계로서의 실용성을 더합니다.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는 정확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배터리 교체만으로 수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면의 킥스탠드는 영리한 디자인입니다. 펼치면 시계는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책상 위로, 여행 가방에서 침대 옆 테이블로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닫았을 때 약 6cm 곱하기 3.8cm. 셔츠 주머니에도 클러치백에도 들어갑니다. 무게는 가볍습니다. 휴대의 부담이 없습니다. 이 시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것은 172년 역사의 직계 후손입니다. 1853년 브로드웨이 550번지에서 시작된 아틀라스의 DNA를 담고 있습니다. 유니언 스퀘어를 거쳐 5번가를 지나 손바닥 위까지 온 여정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틀라스 컬렉션 확장기의 산물입니다. 티파니가 시계와 주얼리를 분리하지 않는 원 브랜드 전략을 본격화한 시기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150년 시계 제조 유산의 실물입니다. 제네바 공방, 1889년 파리 박람회, 1893년 시카고 박람회, 타이타닉 회중시계, 그 모든 이야기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2021년 LVMH에 인수되면서 2025년 LVMH 워치위크에서 티파니는 다시 한번 시계 제조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잔 슐럼버제가 디자인한 버드 언더 락 워치, 수백만 달러대 하이 주얼리 워치들, 티파니의 시계 부분 재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작은 빈티지 시계는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접근 가능한 티파니 시계 유산,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아틀라스의 조각. 손목 시계가 시간을 말한다면 이 작은 시계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1853년 뉴욕 브로드웨이를 밝힌 아틀라스 시계, 3번의 이전을 거쳐 172년을 버텨온 목조 조각상, 1980년 손목으로, 1995년 주얼리로, 그리고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그 상징. 기계적 복잡성 대신 디자인 유산을, 투자 가치 대신 문화적 의미를 선택한 시계입니다. 티파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시간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고, 시계는 도구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오늘도 5번가 57가 코너에서 아틀라스는 시간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같은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